마이삭과 하이선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포항과 경주시의 특별 재난 지역 지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포항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어제 2명 발생한 데 이어 이들과 관련된 확진 환자 1명이 또 추가되면서 지역 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포항과 경주시의 특별 재난 지역 지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태풍으로 주로 바닷가 횟집과 커피숍 등이 큰 피해를 봤는데 상업시설은 피해 집계 대상이 아닌 데다 중앙정부에선 피해 금액을 보수적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거대한 폭풍 해일이 삼켜버린 해안마을. 바닷가 횟집과 커피숍 등이 박살나 버렸습니다. 온전한 건물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아유, 이번에 태풍이요. 그때 왔는 메밀이 태풍보다요 더 무서웠고요. 밤새도 심장도 뛰고요.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정전으로 양식장에서 기르던 수산물도 수조 안에 보관 중이던 수산물도 다 죽어버렸습니다. 있는 시장마다 다 죽었어. 우리 저희 집 말고 그룹 시장 전체가 다 죽었어. 피해가 이렇게 심각하지만 특별 재난지역 지정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특별 재난지역 선포 기준은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에 따라 다른데 포항의 경우 재정력 지수 0.2 이상 0.4 미만 그룹으로 묶여 지역 내 총 피해 금액이 75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포항 전체가 아니라 피해가 심한 구룡포읍만이라도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되려면 포항 지역 전체 피해 30억 원 이상, 구룡포읍 피해 7억 5천만 원 이상,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항만시설과 상가 피해만 합쳐도 쉽게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횟집과 커피숍 등 상업시설과 종교시설은 피해 집계 대상에서 제외되는 데다 시군이 집계한 피해 금액을 행안부 현장조사반이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주택 피해는 전파와 반파만 인정되고 부분 파손은 집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너무 기대도 못하지만 그렇다고 또 우리가 또 실망을 줘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 최선 다해서 그렇게 우리가 NDM에서 반영해서 중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간포항 등 해안 마을이 큰 피해를 입은 경주도 포항과 크게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한편 사동항 방파제가 유실되는 등 이번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울릉도는 500억 원이 넘는 피해가 난 것으로 잠정 집계돼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사실상 확정된 상황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에서 50에서 80%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지급,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울릉도는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의 피해 복구를 위해 특별 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해줄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의 태풍으로 울릉도에선 사동항 방파제 200m가 유실되고 일주도로 일부가 파손되는 등 546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피해 예상 금액이 특별 재난지역 선포 기준 75억 원을 초과함에 따라 울릉도는 최종 피해 금액이 확정되기 전 예비 조사를 거쳐 특별 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해 조속히 응급복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어제 2명 발생한 데 이어 이들과 관련된 확진 환자 1명이 또 추가되면서 지역 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포항시 북구에 거주하는 64번 확진 환자는 지난 7일 62번 확진 환자와 포항시 대도동의 산양산삼 방문 판매업소에서 접촉했고 오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소는 이 산양산삼 판매업소가 포항 62번, 63번, 64번 확진 환자와 관련돼 있어 판매업소 방문자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포항시는 지난 2일부터 10일까지 포항시 대도동의 산양산삼 방문 판매업소를 방문한 시민들은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고 당부했습니다. 칠곡군 동면면 평산아카데미 장례삼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경주 시민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경주에서는 67명의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경주시는 67번 확진 환자가 지난 2일 사업 설명회에 참석한 뒤 동천동 머리 염색 전문점에 3일부터 9일까지 6차례 방문한 사실을 확인하고 소독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2일 칠곡군 동명면의 평산 아카데미 장례삼 사업 설명회에 참석한 사람은 즉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고 당부했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 폭행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모두 10명을 재판에 넘겼는데요. 핵심 가해자로 꼽힌 경주시청 철인 3중 경기팀 운동처방사 재판이 오늘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이 운동처방사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운동처방사 안모 씨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고 최숙현 선수를 포함해 경주시청 철인 3종 경기팀 선수 4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뺨을 1시간 동안 때리거나 배를 발로 여러 차례 찼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입니다. 안 씨는 여성 선수들에게 수영 지도를 하거나 마사지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선수 19명에게 물리치료를 해주고 2억 7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재판에서 다뤄질 쟁점 중 하나입니다. 의사가 아니면서도 치료비를 받았다면 보건범죄 단속법을 어긴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출석한 안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역시 구속 기소된 감독과 주장 선수, 불구속 기소된 선배 선수에 대한 재판 역시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여 고 최숙현 선수 폭행 사건의 진실이 어디까지 밝혀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와 함께 이번 검찰 수사 과정에서 수억 원의 지방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가 적발된 경주시청과 경주시 체육회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 역시 줄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안상섭 전 경상북도 교육감 후보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안 전 후보는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안 전 후보는 지난해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근 동해안을 연이어 강타한 대형 태풍의 발생 원인은 북태평양 필리핀 해역의 고수온 현상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이 해역의 표층 수온이 예년보다 1도가량 높고 수심 50m까지 고수온층이 형성된 것이 최근 한반도를 휩쓸고 간 마이삭과 하이선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양과학기술원은 해양조사선 2사부호가 지난 8월 북서태평양 해역 55개 지점에서 수온과 염분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주 소방서가 태풍 피해가 절정인 현장에서 인명 구조 활동을 펼친 데 이어 태풍이 지나간 이후에도 나흘째 대민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경주 소방서 직원과 의용 소방대원 등 170여 명은 오늘 양북면 일대에서 태풍에 무너진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폐기물을 수거하는 등 피해 농가를 도왔습니다. 소방관들은 어제와 그제도 현곡면과 간포읍, 산내면에서 연인원 500여 명이 나서 침수주택의 진흙을 치우고 소방차로 물세척을 하는 등 강도 높은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포항 영일만항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일본 교토를 오가는 카페리호, 이스턴 드림호가 오늘 취항한 가운데 해당 선박은 코로나19로 인해 당분간 화물만 운반할 예정입니다.